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금을 받지 않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저연령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LA시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USC 인근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메트로 열차와 USC 셔틀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5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휴전에 관계없이 라파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라파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회담은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와 갈등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새 회장 체제로 바뀝니다. 영수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한 이면택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리스 비즈니스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LA시정부가 이런 무현금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저연령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레스 업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원과 손님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성화됐습니다. 또 급증하는 범죄율에 업주들이 현금 거래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캐시리스 업소는 더 늘었습니다. LA시정부가 이러한 무현금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안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는 저소득층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연령층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Not only does it leave out people who are unbanked, a population that is disproportionately people of color, immigrants, and elders, but it also excludes people who cannot use a credit card or debit card for a number of reasons. 또 금융거래 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불리하다고 시의원들은 강조했습니다. That includes victims of sexual assault, people flee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others whose personal safety can be at risk when their purchases and locations are traceable through the digital banking system. LA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캐시리스 비즈니스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최종 승인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현금 없는 매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USC 인근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메트로 열차와 USC 셔틀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정오쯤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메트로 열차와 USC 셔틀버스가 충돌해 2명이 중상을 입고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외에도 3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당시 메트로 열차에는 150명, 버스에는 2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해 이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USC 공공안전관리 측은 피겨로아와 빌 로버슨 레인 사이 엑스포지션 블루바드 양방향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많은데요. 타운 내 저소득 아파트의 부족뿐만 아니라 해당 유닛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LA 도시개발국은 한인타운 노동연대와 함께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40년 이상 거주 중인 한인 단 김 씨.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소득 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약 10년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 다른 유닛을 알아보려 해도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얻으려고 하면은 저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 9시 반에 가가지고 오후 5시 반에 온 적이 있어요. 무슨 아파트에서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구나 신청과 선발 과정에서 입주 사기나 뒷돈 요구 등 각종 불법 행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도시개발국은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와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선 주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아파트 확대를 위한 주거지 개발 프로그램과 신청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개발업자가 한인타운, 다운타운 이렇게 LA에서 개발한 아파트의 일부의 퍼센테이지는 저소득 패밀리 또는 노인분들에게 이제 책정이 돼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명하게 이러한 유닛들이 누구에게 배포가 되는지, 누구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키와 측은 시정부에 아파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보다 많은 저소득 아파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에서 만드는 개정안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4일 토요일 날 1시에 저희들이 주민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주민회의는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LA 다운타운 인근 유나이트 히얼 로컬 빌딩에서 진행되며 주최 측은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6만 7천 명, 0.1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은 3,9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감소, 이민자 감소 등으로 3년 동안의 인구 감소 추세가 반전된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그간의 인구 감소 추세는 높은 세금과 주택 부족, 노숙자 증가 등을 이유로 다른 주로 떠나는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지난해에도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사람보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사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다음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휴전에 관계없이 라파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라파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게 납치된 인질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파 작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관계없이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완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will enter Rafah because we have no other choice. We will destroy the Hamas battalions there.
휴전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파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난민이 몰려있는 라파 지역 내 군사 작전을 거듭 반대했습니다. Certainly, we don't want to see operations that haven't factored i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ose 1.5 million folks trying to seek refuge down there. 네타냐후 발언이 휴전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추측하지 않겠다며 휴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that. We remain committed to reaching a deal for the immediate, for an immediate ceasefire. 휴전안 검토를 마친 하마스가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린 뒤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10주 휴전과 인질 33명 석방, 이스라엘군 검색 없는 가자 북부 주민의 거주지 복귀 허용 등이 휴전안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곧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날 예정인데 라파 문제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냐는 질문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발언 과정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28,5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잘못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낮에 범죄 용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4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숨졌고 2명은 체포됐습니다.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경찰 무장 차량이 풀밭을 가로질러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작은 장애물은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경찰 특공대는 총기로 무장한 채 용의자와 대치했고 차량에 몸을 숨긴 채 집안 쪽으로 총을 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Then cops started rushing in. And by the time we were standing here, all this whole street just immediately got filled up. 월요일 낮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주택가에서 범죄의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4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경찰 4명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3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집안에 있던 다른 2명은 체포됐습니다. To serve a warrant on an individual for possession of firearm by a convicted felon. When they approached that individual, they were met with gunfire. 피해 경찰들은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도주자 전담반 소속이었습니다. Get to come back home, and someone didn't today. Keep your prayers. 이 사건이 벌어진 월요일, 경찰은 열흘 전 메릴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 수백 명이 공원에서 축제를 즐기다 총성이 울리자 도망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10대 학생 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범인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13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LA 한인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주민 1명이 투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한 한인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아파트 정문 쪽에서 쓰러진 남성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30대 백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회담은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진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 가서 질문 답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날짜는 취임 2주년인 5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미리 녹화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한 옛 민정기능의 부활과 함께 언론인들과의 접촉도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영수회담 이후 추가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말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사안에 먼저 대통령의 답이 있어야 할 거라며 태도 변화 없이 추가 회담은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화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이 대표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절한 걸로 평가하며 쟁점 법안들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계기를 마련한 회담을 폄훼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영수회담 하루 만에 열린 민주당 회의. 이재명 대표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 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대통령이 달라진 게 없으니 민주당도 바뀔 게 없다고 했는데 당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1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렵게 내디딘 협치의 첫 발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절하했어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쟁을 유발할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영수회담으로 양측이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공감대도 잠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와 갈등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새 회장 체제로 바뀝니다. 영수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계획을 대부분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의대생 숫자는 1,500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발표에 오늘 취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통령이 주변의 잘못된 목소리에 경도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십상시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이들을 지칭할 때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일부가 남아있고 십상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부산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의료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목에 부상을 당했을 때 뭐 아시아에서 가장 잘 갖춰진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굳이 헬기를 동원해서 그러면서 취임과 동시에 의학회, 교수,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제출은 어제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과반수가 증원분의 100%를 모두 늘리기로 하였지만 아직 미정인 전남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8곳은 모두 증원분의 50%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최소 1,400명대에서 많게는 1,600명 초반대로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 증원보단 20% 이상 줄 걸로 보입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56%가 아닌 실제로는 93%라고 주장했습니다.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소통하려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네, 어제는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첫날이었습니다. 교수들은 환자들을 보는 대신 시위를 하거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휴진하는 교수들이 많지는 않았고 진료 일정을 미리 바꿔놓기도 해서 다행히 큰 불편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 문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일부 교수들은 병원 본관 앞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 역량도 유지하고 또 우리 건강도 좀 유지하고 그래야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거든요. 병원 측은 교수 개인별로 휴진을 진행하고 환자 진료 일정도 조절한 터라 큰 혼란을 겪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일부 교수들이 개별 휴진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환자 등을 모아 의료 현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개인들의 책임감으로 파국을 근근히 면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혼란을 피한 환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구미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항암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교수님 만날 때만 제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차질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돼 치료가 밀리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사비에서 조금 줄여주고 서로 타협해서 이렇게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빅5 병원 중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도 오는 금요일 휴진 행렬에 동참하고 삼성 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 수술이 없는 날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며 집단 행동을 풀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고 교수들에게 촉구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잘못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보다 19만 가구 정도 적게 집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틀린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 호, 착공은 24만 2천 호, 준공은 43만 6천 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부터 주택물 준공 물량 체크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아파트 어디 갔냐, 이제 그 주택들이 지금 다 붕 떴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 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 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 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나타나는 통계를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치도 오류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의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1분기 2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세계 최초로 D램을 12단까지 쌓아 올린 고대역폭 메모리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선 15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1분기는 달랐습니다. AI 확산 등 업황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의 반도체 수요와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Lead to increased demand from not only AI servers but also conventional servers and storage, and we expect this virtuous circle to clearly occur. HBM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D램을 8단으로 쌓아 올린 5세대 HBM이라 불리는 HBM3E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세계 최초로 12단까지 쌓은 HBM3E 12단 제품도 2분기 안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승인이라고 적어 화제가 된 제품인데 엔비디아로의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24년 당사 HBM 공급 규모는 빅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지속 늘려가고 있으며 25년에도 금년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시장 조사 기관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 매출이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8%에서 올해 2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도 5세대 HBM 양산에 들어간 상태여서 HBM 시장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4월 말과 5월 초 사이에 중국과 일본 모두 긴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18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아시아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건데 다만 씀씀이는 예전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2,10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규모 여행객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这个济州岛的一些个风光啊，一些个人文景象啊，对吧？以及他们这个历史，我都非常喜欢。说这儿是韩国人比较喜欢旅游的地方吧，然后说这儿风景挺好的，然后好多电视剧、综艺节目在这儿拍的。 서울 명동에는 평일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日本からは飛行時間も短いですし、結構安くパッと旅行に行った気分になれるので、今回は韓国を選びました。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 명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에 90%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1위, 2위입니다. 4말 5초 연휴 기간에 방문하는 양국 관광객은 약 18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관광,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기대와 달리 소비는 예전 같진 않습니다. 명동의 한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도 매출 총액으로는 가장 많이 오는 일본인과 중국인 매출이 높았지만 실제 한 명당 얼마나 구매하는지 살펴보면 중국은 5위, 일본은 9위였습니다. 문화체험이 주 목적인 한국 방문의 목적이 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전만큼 쇼핑의 객단가가 이르지 못하는 현상이. 중국은 경기 침체 영향에 일본은 엔저로 인해 가성비 있는 소비 쪽으로 기우는 건데 과거 큰 손잡기에서 이젠 보다 다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백악관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일해온 앤황 판사를 중부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다음 달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창업, 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5월 9일 저녁 7시 토렌스 L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한미 학생 연수 인턴 참가자와 유학생, 청년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미국에서 투자받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취업 영주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제95회 한국어 능력시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국어 능력시험은 오는 7월 13일 맨하탄 뉴욕 한인회와 퀸즈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 학교에서 실시되며 접수 마감은 다음 달 7일입니다. 전국 최대 마트인 코스코가 연간 회원권을 $20에 할인합니다. 코스코는 골드스타 연간 회원권은 현재 1년에 $60로 $20에 할인 판매하는 특가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판매는 오는 6월 16일까지며 기존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스쿨버스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2월 스쿨버스에 탑승하던 중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차량에 치여 숨진 에디 피어스의 이름을 딴 에디 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최소 $1,000의 벌금이나 최장 12개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인 건 알겠는데 굳이 남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이래야 하는 걸까요? 도로 한복판에서 민폐 웨딩 촬영을 한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한 도로에 예복 차림의 신랑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고급 웨딩카들이 도로 중간에 줄지어 멈춰서 있고 일행들은 우르르 차 밖으로 나와 신랑 신부의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데요. 뒤로 줄줄이 정체가 빚어졌지만 다들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개념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현지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랑 측 지인이 뒤늦은 사과를 전했지만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산악도로입니다. 사람들이 차까지 세우고 한 남성을 구경하느라 바쁜데요. 현란한 몸동작으로 마치 리본 체조라도 하는 듯한 이 남성. 사실은 뱀을 제압하는 중입니다. 대체 물리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데다가 아무래도 남성의 행동이 전문가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 뱀이 치명적 맹독을 가진 킹코브라로 추정된다며 남성의 무모한 행동을 질타했다고 하네요. 위험에 처한 아기를 발벗고 구해낸 시민 영웅들의 소식입니다. 아찔했던 당시 순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체 아기가 왜 이런 데 있는 걸까요? 아파트 2층을 덮는 차양 위에 아슬아슬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제 막 8개월이 된 이 아기는 엄마가 수유를 하던 도중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4층 발코니에서 차양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에 주민들이 나섰는데요. 바닥에선 아기의 추락에 대비해 이불을 펼쳤고 남성들은 2층 창문을 통해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아슬아슬 서로의 몸을 잡아가며 힘을 모은 결과 극적으로 아기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모두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가족을 품으로 돌아간 아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